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부 동해안에는 밤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 출근길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나오실 때는 얇은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밤 사이에는 울진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바람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경주가 29도, 포항이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이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질식사한 영덕오징어 가공업체 사고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이주 노동자 산재 사고를 매번 반복하면서 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이주 노동자 4명이 숨진 영덕 지하탱크 질식사고. 국과수 조사 결과 지하탱크에서는 치사량의 6배인 3,000ppm의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사업주 과실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사업주는 엄중 처벌하라. 유족들은 유독가스가 가득 찬 지하탱크로 사람을 내려보낸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사고를 대처하는 그 방식이 너무 교육이라는 건 전혀 없고 우리 비상식적이라고. 노동단체는 이 업체에서 안전장비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단 1회도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리 감독은 당연히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 동해안의 관리 대상 사업장이 4만 5천 곳에 육박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소 농도 측정을 반드시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자국어 안전교육 책자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상북도도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북도 내 7개 시군에 고정형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시군별로 주요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임시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양돈 농가 740여 곳에 담당관을 지정해 전화 예찰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 방역 상황 관리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핵심 시설인 보문상가의 매각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대책 없이 계속 비워두느니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단지 중앙부에 자리 잡은 보문상가입니다. 지난 7월 이 상가를 팔기로 하고 공고까지 했던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고를 취소한 뒤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 2만 5천여 제곱미터와 건물 16동, 매각 대금은 137억 원입니다. 그러나 보문상가 매각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가 짜임새 있게 배치된 데다 특히 보문탑과 공연장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문탑은 법주사 팔상전을,
탑 주변 물은 신라 해자 등을 본땄고 공연장 좌석 첫 녀석도 자연석이어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국보 문화재를 이미테이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석조 문화재 공연장이라든지 탑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상가의 중요성 등은 인정하면서도 계속 방치하다시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부터 비워둬서 손볼 곳이 많아졌고 한때 매각에 부정적이었던 경주시도 대안이 없자 다시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보문상가를 6년 동안 공실로 비워놨습니다. 또 더 비워놔야 되겠습니까? 경주시가 한들, 공사가 한들 민간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상가를 매각하되 공연장과 탑은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양악공원의 아파트 건립을 놓고 대이동 주민 간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이동 16개 자생단체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악공원이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면 녹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양악공원 토지 중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포항시에 기부 체납하고 남은 20%만 개발하는 사업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중앙하이츠 주민 200여 명은 아파트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대구시는 4천억 원의 빚을 내 지자체가 직접 공원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녹지를 파괴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개발 사업을 즉시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휴가를 나온 해병대 하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상화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한 영화관 건물. 지난 15일 새벽 5시 40분쯤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해병대 하사 21살 A씨가 6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66살 여성은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하사는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갔다가 청소 중이던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은 마셨어요. 때문에 발전이 안 됐겠어요. 우리가 그 신병 인계를 헌병대가 인계해줬어요. 가해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으로 초급 간부 교육 중이었으며 헌병대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 중에 있으며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부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록 지역위원회는 어제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공동 출범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하 강연에서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임을 얻는 조직 강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대구 경북도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도청 신도시 권역포럼의 발표자로 안동을 찾았습니다. 정 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한 서원을 비롯해 문화재가 산재한 경북 지역이 내년 정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내에서 14번째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서원 9곳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한 서원이야말로 한국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산사, 또 하회와 양동마을처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유산들이 함께 묶여서 등재된 경우 사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관리 체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세계유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유산 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 청장은 서원 등 목조문화재 정책의 양대 축으로 안전과 활용을 꼽았습니다. 목조문화재는 일단 불이 나면 짧은 시간에 전소되는 만큼 소방차 도착 전에 자체 진화가 가능할 정도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활용 측면에선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관광 저변을 넓히고 문화재 복원에 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과감하게 접목해 복원과 활용의 경계를 허무는 장기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 청장은 숭례문 복원 기술을 집약한 국립문화재 수리재료센터가 경북에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경상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복원 정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봉화에 곧 문을 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경상북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화재청하고 정책 고객 정도가 아니라 정책 친족입니다. 거의. 이 밖에 정 청장은 내년에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프로젝트에도 경북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또 남북 교류가 더 확대될 경우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11개 서원과 남쪽의 서원을 묶어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하는 구상을 밝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남해안에 집중된 적조가 부산에 이어 울산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통영과 거제 일대의 적조주의보를 지난 16일 경보로 격상했고 울산과 인접한 기장군까지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 개체수는 부산과 거제 연안이 밀리리터당 최대 3,800개체로 적조가 동해 남부 해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어디로 옮길지를 두고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 누가 중재라도 잘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 행보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군위군은 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주체인 국방부와 대구시는 물론 경상북도도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나 모든 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의성군은 주민투표는 통과일일 뿐 군사작전이나 이전 사업비 같은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00년 대기의 공항을 짓는데 단순히 주민투표로만 할 수 있겠느냐. 별도의 입지 평가를 해서 하자는 그런 입장.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제시한 거죠. 주민투표로만 할 경우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보다 군위군 소보면과 공동 후보지를 가진 의성군은 불리하다고 봅니다. 두 지자체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애초 예정보다 2달 정도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탈락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만들어서 의성 군이 의성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공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안에 이전지 선정이 안 될 경우 사업이 내년 총선까지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자체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시가 복합행정선인 문무대항호를 투입해 도의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기성권 현망 어선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칩니다. 기성권 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이 선단을 이뤄 멸치잡이에 나서는데 조업 금지 기간을 어겨 어획량을 감소시키고 어구도 파손하는 등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12개 선단 46척의 기성권 현망 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단속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 대구입니다. 청소년기에 살았던 집이 중구 남산동에 남아있는데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전태일 기념관으로 만드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노동과 사람의 가치를 외치며 분신을 한 전태일 열사. 그가 15살 때 1년 남짓 살았던 대구 남산동 집을 동생 전태삼 씨가 찾았습니다. 6식구가 새들었던 문간방은 무너지고 없지만 본체는 60년 이상 버티고 서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 가족이 흩어졌던 때가 많았기에 온 가족이 함께 살았던 이 집을 전태일은 늘 그리워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집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전태일 기념관으로 만듭니다. 사업을 추진한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은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시민 모금을 했고 1억여 원이 모여 주인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진행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시민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라겠습니다. 고향 대구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서 동생 전태삼 씨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청소년들이 같이 기억하면서 꿈이 같이 이렇게 좀 연결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 말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선 4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해 모금 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진군의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등 40억 원이 투입돼 3층 규모의 키즈 카페와 행복 만남 커뮤니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이 사업으로 동해선 철도, 평해 역사와 연계한 쉼터와 경관이 조성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세계 인성 포럼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열립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성을 주제로 선비 정신을 통한 인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국내외 석학과 일반 참가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제1회 세계 인성 포럼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성 회복이 화두였습니다. 개막식 기조 강연에 나선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의 인간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가치 판단 능력은 유학적 인성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물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신문화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정신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성과가 필요한데 세션별 토론에서 석학들은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장을 찾은 청소년들도 인공지능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인성회복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로봇, AI 등등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인성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음에 저희 학생들은 그에 맞춰서 새로운 인성, 즉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인성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포럼 2일차에는 대한민국 선비 대상 수상자인 정범준 전 성균관대 총장의 특별 강연과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세션별 토론, 패널 종합 토론이 이어집니다. 세계 인성 포럼은 인성과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등록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인성 포럼은 그러나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기존의 인문학 포럼과도 비슷해 차별성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로부터 도시재건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오는 20일 포항시에서 열립니다. 포항시는 기존에 진행한 전문가 위주의 지진 포럼과 달리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점 사항으로 설정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는 지역 법률가와 교수, 주민 대표 및 시의원 등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침 출근길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나오실 때는 얇은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밤 사이에는 울진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바람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경주가 29도, 포항이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이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